도봉갑의 뭐 김재섭 의원이라던가 김용태 의원 당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 보세요? 몸부림은 나름 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재섭 당선인. 네. 그런데 보고 있나 김재섭? 김용태?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정말 바쁘시죠? 네, 엄청 바빴죠. 근데 이게 네. 이제 잘 돼서 바쁜 게 낫지. 그쵸. 잘 안 돼서 바쁜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선 아유,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연락 한번 드리는 것도 어려운 분이 되셨는데 아이, 그래도 네. 카톡에 답을 해주신 유일한 당선인 분이세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당선인 축에서도 네네. 꽤 바쁜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겠네요, 이거. 같은 당에 계신 그 분께도 꼭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약간 복불복인 게 제가 여기 나오려고 일부러 선별적인 답장을 한 건 아닌데. 네네. 그때 쫙 보시다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순서대로 답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 제가 아직 답장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무튼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개표가 완료되고 나서 이른바 버저비터 당선이라고들 했어요. 극적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되게 롤러코스터 같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제 너무 기뻤죠. 저도 막 와 이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이러다가 혹시 내가 떨어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을 네. 해왔는데 근데 막판에 이게 정말 치열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있는 마이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냥 마음을 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자. 왜냐하면 굉장히 유력한 언론에 높으신 분들이 네. 위로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크리티컬하죠, 그러면. 네네. 천 위원장 뭐 이번엔 아쉽지만 네. 좀 더 힘내게. 그리고 뭐 주요 방송사에서도 당선 확정이나 유력 붙었던 걸 떼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됐나 보다. 네. 내가 어쩌면 지역구를 버리고 좀 쉽게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건가? 어찌 보면 도전을 택한 이준석은 네네. 당선이 되고 좀 그쵸. 쉬운 길을 택한 천하람은 떨어지는 게 참 그 재밌는 오묘한 정치의 어떤 네. 현실인가 싶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네. 딱. 뚜껑 열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됐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된 만큼 진짜로 참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구나. 그거를 되게 많이 네.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죠. 딱 그거 네. 당선 확정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약간 안도감?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자의식 과잉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당선 안 됐으면 개혁신당 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두 명은 솔직히 좀 너무 심해요, 이게.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일당백을 한다고 해도 연예계에서도 보면 네. 남녀 혼성 듀오는 네. 듀오지 이건 네.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이게 3명 정도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그룹이 되고 뭔가 팀으로서 움직이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존이 가능할까?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석이 돼서 너무 네. 안도했고요. 요약하자면 국민들께서 어쨌든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불씨를 살려주셨다. 이준석도 살려주시고 천하람도 살려주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치 세대 교체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들이 막판에 좀 작동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곧 개원하는데요. 그럼 어디 상임위 가시고 싶은지도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기재위 가고 싶어요. 왜요? 변호사 딱지를 좀 떼고 싶어요. 사실 법사위 가면 저는 네. 편하거든요. 뭐 말싸움하고 이런 것도 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사위에서는 저는 쉽게 존재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챌린징한 걸 하고 싶어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재단한다면은 네.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경제 문제, 특히 이제 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거를 잘 몰라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네. 저도 제 스스로를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변호사 딱지는 좀 빨리 떼고 이제는 경제 전문가, 정책 네. 전문가의 길로 좀 가고 싶다. 변호사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네. 천하람 당선인과 본격적인 정치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9일 오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너무 구렸어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뭐 한 20점? 오, 일단 이재명 대표 대본 꺼내는 게 전 너무 안 좋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자회견 하실 수 있고 준비해온 멘트를 하시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준비해온 원고를 옆에 대통령을 앉혀놓고 읽는다는 거는 대통령을 그냥 본인 기자회견의 하나의 소품으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모두 발언을 쭉 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영수회담을 안 하셨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는 느낌이었던 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한두 개가 뭐냐라는 게 좀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핵심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총망라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사실 지금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많은 말들은 쏟아냈지만 뭐 이러려고 만났나? 이거 그냥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기자회견하는 거랑 네. 뭐가 다르지? 대통령도요. 본인이 그 자리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못 줬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거기서 길지 않더라도 국민들께 휘어잡을 만한 핵심 메시지들은 모두 발언해서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거 기회 다 내버리고 네. 기자들 다 물리시고 나서 비공개에서 무슨 80% 말했느니 70% 말했느니 85대 15. 무슨 방구석 여포입니까 그게. 앉는 자리 배치나 사진 구도나 풀 기자단이 찍는 각도나 이런 것도 저는 낙제점이었다. 영수회담이라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는 대등한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자리 배치나 이런 데서도 드러나게끔 대통령이 어쨌든 좌장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풀 기자단 배치나 이런 걸 보면 각도에 따라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처럼 네네. 보였어요. 제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준비를 철저히 했는가 네. 이런 것도. 너무 저는 안 좋았고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도 없고 보여지는 그림도 너무 안 좋고 대통령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이건 도대체 왜 한 건가? 지지율 네. 떨어지라고 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의제로 가져갔지만 논의가 되거나 합의가 된 거는 거의 없어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나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 25만 원은 반대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200% 찬성이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견디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그만큼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 올려놓고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단안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면은 고이자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들은 고통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쵸. 당장은 25만 원 받으면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게 시중에 풀리면 또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내 실질 소득 줄어들고 또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은 또 늘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도는 네. 거거든요. 약간 기재위 가려고 일부러 약간 경제 아는 그런 것 아는 같아요. 척 많이 약간 하고 공부를 있어요. 많이 하고 오신. 아닙니다. 그냥 뭐 만화로 된 뭐 이런 것도 쓰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고 우리 경제에 해열제를 빙자한 굉장히 안 좋은 약을 먹이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저희 개혁신당은 반대고요. 네. 저희는 일단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은 좀 반대예요. 네. 근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진해요. 장병의 목숨 내지는 장병의 어떤 순직과 관련한 진실보다 권력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러면 누가 군복무하겠냐. 실제로 해병대 지원율이 급감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원자 수 떨어지고 그쵸. 병력 자원 주는 이런 상황에서 장병의 순직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라는 거는 저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또 젊은 세대의 박탈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게 최상병의 진실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을 애꿎게 또 악역을 만들어 놨어요.
박정훈 대령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든요. 빨리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특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런 겁니다.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받으시면은 통치 가능한 지지율 회복이 안 될 거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 거는 솔직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한민국이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정부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졌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자산을 다 상실했는데 저는 거기에 7, 80%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정말 진영 상관없이 사람 가리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갖고 대한다라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의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총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10일 전후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까요? 그리고 질의응답의 형식을 취할까요? 정말 자유로운 질의응답 받아도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어떤 잘못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최상병 사건이나 네.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입장을 밝히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지가 오히려 더 걱정이다라는 네, 오히려 말씀이시네요.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들의 공분이 생길까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워질까 봐 걱정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실망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불통보다는 이렇게 소통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좀 합격점을 줄만 한가요? 네?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저는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듣기 싫은 질문, 어려운 질문하는 언론인 앞에 있으면 꼴 보기 싫겠죠. 네. 어쨌든 그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국정을 보고 정말 뉴스를 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 뒤에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론을 활용하는 국민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든 불편한 언론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네. 질문하실 기회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를 이미 좋아하는 국민들을 붙잡겠다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그냥 까놓고 말해서 MBC 보는 국민들도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네. 부탁드리고 근데 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민정수석실 부활한다고 하는 건 잘한 결정이라 보세요? 아무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보다는 컨트롤 타워가 강력하게 있는 것들이 낫고요. 특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나서 대통령 친인척 내지는 대통령실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어떤 감찰 기능들이 너무 약화됐던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그런 기능들이 일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반에 호기롭게 이야기하셨던 게 대통령실 규모 줄이겠다. 네. 각 부처로 가능하면 이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물거품이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 보면서 아쉬운 점들은 이도저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소통을 아주 잘하시고 유연하고 야당과 협상을 잘하는 정치력 만렙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뭐 정치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우직하게 내 길만 가서 무조건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우직한 돌쇠형도 아니에요. 애매한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막 너무 원대했죠. 뭐 제2부속실도 없애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대통령실 규모 줄여가지고 우리 뭐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제왕적 네. 대통령 이제 안 하겠다. 용산으로까지 가겠다 이랬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한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셨으니까 개혁신당 이야기 해볼게요. 이달 19일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연다고요? 네. 네, 제1차 개혁신당 전대일 텐데 당선인님은 출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하고 싶었는데 네. 안 하려고요. 왜요? 무슨 연세 출마자냐. 좀 쉬어라. 그러셔가지고 네네. 제가 사실 당대표 매니아긴 한데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원외에서 좋은 분들이 지도부로 들어오셔가지고 개혁신당의 스피커의 총량도 늘리고 또 역할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좋은 뜻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번엔 고사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5분 중에는 어떤 분이 제일 유력한가요? 그걸 설마 제가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시... 그건 아니 뭐 아니죠. 제가 무슨 뭐
정치를 뭐 어제 시작했습니까? 저를 뭐 바보로 보시는 그건 것도 아니고 아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다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적당한 분이 되실 거라. 그래도 네. 뭔가 좀 마음이 가는 분이 계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있죠. 네. 근데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기뜸해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의정 활동에 이제 전념을 하실 거고요.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신 세 분께서는 이 대표 이주영 당선인과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거 좀 역할 분담 논의 같은 걸 좀 하셨어요? 네, 했죠.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세 번 떨어지다가 이번에 그렇죠. 됐으니까.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고. 정말로 나를 찍어준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근데 그 구렁텅이에서 본인을 구해준 게 이번에 동탄 이신도시의 이제 우리 화성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갚아야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은혜 갚는 까치 같은 네, 느낌이 그런 뭐 느낌이네요. 굳이 다리를 부러뜨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주영 당선인은 네. 되게 재밌는 게 네. 의료대란 국면에서는 이제 소아응급 의사 출신이시니까 네. 보건복지 정책이나 이 의료 정책들 위주로 하실 텐데 혹자들은 네. 천하람보다 정치적인 재능이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인가요? 저희가 같이 이번에 네. 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네. 각 지역을 돌고 또 지원 유세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그랬는데 네. 기본적인 아우라가 네. 포스가. 포스가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 미즈 시절 같다 이런 진짜요?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초반에는 의료 정책 위주로 하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범위를 넓히실 것 같고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지역구 의원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지역주의 내지는 소지역주의에 가려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주제들 아니면 유권자 눈치 본다고 우리가 미래를 좀먹고 있던 그런 퍼퓰리즘들 네. 이런 거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가 깨부수겠다. 네. 비례대표 원래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라고 하신 분들이 4년 동안 네. 국가 전체를 위한 아젠다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구 쇼핑이나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정치 초보고 이러니까 연판장이나 쓰고 어디 줄이나 잡으려고 다니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완전 진짜 신뢰도가 바닥이거든요. 예. 비례대표 제도의 본 취지를 구현하는 의원이 되고 있어요. 비례대표. 네. 전국적인 의제를 용기 있게 다루는 지역구 눈치 안 봐도 되는 네. 소신 있는 정치인. 그럼 1번 의제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뭐 많아요. 근데 네. 저 요새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네. 최근에 제가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네. 거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아,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연금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표심이 직교환되니까요. 왜냐하면 40대 이상의 인구도 많고 그분들이 정치에 적극 관여하시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진짜 세게 옆구리 찌를 거예요. 네. 개혁해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제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제가 그래도 그랬거든요. 9살 난 제 아들한테 물어봤냐고. 9살 난 제 아들은 나중에 중년이 되면은 네. 소득의 35%를 넘게 그쵸. 그걸 부양- 연금으로 네. 내야 돼요. 연금으로. 그럼 연금에다가 건강보험료에다가 소득세에다가 뭐에다가 하면은 자기 소득의 한 60-70%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런 이슈들은 저는 비례대표밖에 건드릴 사람이 없다. 앞장설 사람이 없다. 네. 물론 지역구 사람들 저는 열심히 옆구리 찌를 겁니다. 네, 네. 보고 있나 김재석? 김용태? 이준석 대표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는 2027년 대권주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표나 개혁신당은 실제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 탈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아이콘이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콘이 보통은 대선 주자들인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젊은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는데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부 다 80년대생이다 이걸 넘어서 젊은 리더, 젊은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네. 또 지역구에 당선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네네네. 아직도 좀 더 공부할 부분들, 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겸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우리 뭐 잘 알지만 그렇게 겸손한 분은 태생적으로 겸손한 아니시잖아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네. 찐 겸손에서 나오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어쨌든 네. 본인은 당연히 이제 대선 도전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나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옆에서 이제 뽀뽀질을 할 생각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화된 것 같긴 한데 이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은 천하람 당선인께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가 궁금해요. 그때 또 같이 계시겠죠? 그건 뭐 미래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근데 대선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약간 야망이 많은 사람이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네. 이준석 대표와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 구도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지난번에 나와서 체급을 키워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물살을 근육으로 만들겠다. 맞아요. 네. 네.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으니까 네. 좋은 일정 활동으로 천하람도 굉장히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심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뭐 이준석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이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각오로 제가 열심히 뛰는 게 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혁신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네. 경쟁에서 이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27년 대선 출마. 그렇게 하면은 또 네. 바로 천하람 이준석 이간질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함정에는 한번 바로 패스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철규 대세론에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여당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는 것이 습관화됐구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않는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5만 대 다니시면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사실상 선거 지원을 하신 선거에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졌으면은 게다가 상대방이 무슨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럼 충격을 받아야죠. 근데 충격은 국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받는데 네. 본인들은 너무 뭐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이제 살아왔다. 이제 내 지역구는 거의 지켰다. 무슨 전쟁이 터져도 당선되는 지역구들이다. 그러니까 웃고 떠들면서 셀카 찍고 뭐 5%밖에 안 졌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무슨 선거 패배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 했다가 무슨 인재영입 하셨다가 공천관리위원회도 들어갔다가 한 이철규 의원을 말이 됩니까 지금 원내대표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지는 것이 그냥 체질화됐고 이제는 네. 체념한 그냥 우리끼리 꿀지역구에서 얼마 남지 않은 꿀을 빨고 그냥 네. 가자. 미래에 그런 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생각해요. 딱해요. 네. 그래도 이번에 젊은 당선인 도봉갑의 뭐 김재섭 의원이라던가 김용태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당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 보세요? 몸부림은 나름 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재섭 당선인은 네. 그런 부분들 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김대섭 당선이 그런 얘기했죠. 당선의 비결을 물어보니까 당에서 한 거 반대로. 반대로만 했다니까 네. 당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분들을 사석에서나 이렇게 봐도 네. 건방지게 어디 초선 나부랭이가 운 좋게 그 말이야 대진운 좋아가지고 이겼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네네.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니 코너인데요. 천하람 당선자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천하 용인으로 함께 했고 이번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태 당선인 저희 다음 게스트인데요. 하고 싶은 말씀 1분 동안 가감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김용태 당선인님, 저희 같이 안 따라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잘 되실지 몰랐습니다. 엄청난 해안, 엄청난 정치력 발휘하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배는 아픈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김용태 당선인님 보면은 지역구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에 아무래도 좀 고령층, 또 찐 보수층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국민의힘 주류와 비슷한 그냥 윤석열 정권과 기존 관성에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했던 김용태 당선인 충분한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정치인은요. 물론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김용태 당선인께서 개혁의 방향으로 포천 가평의 지역 구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개혁신당과 선의의 협력도 하고 또 개혁 경쟁도 하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